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조작된 이집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집트는 아프리카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지리적으로 보면 아프리카 대륙에 속해 있죠. 이건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인데, 근데 왜 이집트를 다 중동 나라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알고 있을까요? 이집트는 지중해 문명 아니냐, 중동 문명 아니냐, 아프리카랑은 좀 다르지 않냐라는 게 이제 보통 이집트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정말 그럴까요? 아프리카하고 무관한 나라일까요? 자, 이집트인은 정말 아프리카인이 아닌지, 이집트가 아프리카가 아니라면 이집트인이 당연히 아프리카인이 아니겠죠. 자, 그 질문은 두 개가 겹치는데, 자,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 문명이 만든 나라입니다. 자, 재밌는 것은 이제 나일강이 평면으로 되어 있는 지도를 놓고 이렇게 보면 나일강이 북쪽에서, 그러니까 지중해 그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나일강의 수원지가 어디입니까? 나일강의 수원지는요, 아프리카 심장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내륙 아주 깊은 안쪽. 지금 나라 이름으로 치면 우간다의 빅토리아 호수라고 하는 아주 큰 호수가 있는데, 수원지가 두 군데인데 한쪽이 거기고 또 다른 한쪽이 에티오피아에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그 타나 호수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나일강의 수원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두 개의 수원지가 흘러서 수단에서 만나서 수단의 하르툼에서 합수가 돼가지고 지중해 쪽으로 흘러나가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나일강의 수원지가 아프리카 심장, 저 내륙에 박혀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문명이 출발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집트는 그 끝에 있는 그 지역이어서 그 수원지에서 출발한 문명이 그 나일강을 따라서 쭉 북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면서 이집트라고 하는 삼각주, 거기에서 문명이 크게 꽃을 피우죠.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수원지를 빼놓고는 그 문명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내륙하고 필연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자, 우리가 그 맥락에서 이집트 문명을 보면 아까 던졌던 두 가지 질문, 이집트는 아프리카인가 아닌가? 이집트인은 아프리카인일까요? 아닐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결합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생기겠죠. 이집트하고 아프리카 그 내륙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내용은 이제 실제로 그 파라오 왕조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그 파라오 왕조 중에서 25번째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는 흑인 왕조예요. 누비아, 지금 이제 수단 지역인데, 수단 지역에 있던 흑인들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리고 지배를 했던 이제 그 왕조가 25왕조거든요. 그 왕조가, 그러니까 수단하고 에티오피아 이쪽에서 이집트를 정복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제가 국민 국가의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이집트 문명을 얘기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집트하고 수단하고 에티오피아는 다 별개의 국민 국가들이 만들어낸 문명일 거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상상을 하시면서 들으실 텐데, 옛날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세워지고 스핑크스가 세워질 때 그 시점에서 보면 그때는 당연히 국민국가가 출현하지 않았던 때죠. 그러니까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이 개별적인 이 국민국가 개념들이 출현하지 않았던 때라서 이 지역을 하나의 문명권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문명, 이집트하고 수단하고 에티오피아는 같은 문명권이고 같은 어떤 문명사적 배경과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이집트를 딱히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그러니까 까만 피부를 가지고 있는 지금 수단하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피부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과 의도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고대 벽화를 보면 이집트인들의 피부색, 이 피부색이 다양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인들이 나오는데 헤로도토스 같은 사람들은 아주 대놓고 기원전 5세기인데 그때도 이집트인은 흑인이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욕을 많이 먹죠. 특히 후대 이 헤로도토스 때문에 이집트를 그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그러니까 까만 피부를 가지고 있는 블랙 아프리카하고 이집트를 구분하고 싶은데 이 구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인물로 헤로도토스가 소환이 되면서, 왜냐하면 그가 쓴 역사라고 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문자로 된 텍스트가 남아 있거든요. 그 텍스트에 이집트인은 흑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 팩트를 제공한 인물로 헤로도토스가 소환이 되면서 계속 비난의 대상으로 남고 있죠. 자, 그리고 이 헤로도토스가 활동하던 시기만 해도 사실은 흑인 백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인종주의 기반의 흑인 백인이라고 하는 구분 자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인종주의 기반의 흑인 백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근대 이후에 유럽이 목적의식적으로 발견이 아닙니다. 발명한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집트인이 백인이다라고 지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그 백인도 순수한 백인은 아니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건너온 백인. 그런 정도의 어떤 백인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이제 조작된 내용이죠. 근대 이후에 유럽이 목적의식적으로 이집트를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블랙 아프리카라고 부르는 까만 피부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와 분리를 해야 되는 이유를 가진 그런 시기에 목적의식적으로 조작한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죠. 자, 이집트가 조작됐다라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배경이 왜 출현했을까? 이집트는 아프리카가 아니다 라는 그런 어떤 내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설명이 필요할 텐데, 사하라 사막을 예로 들죠. 사하라 사막. 이 사막이 이집트하고 블랙 아프리카를 물리적으로 분리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때문에 이집트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블랙 아프리카와 교류할 수 없었다. 사하라 사막이 또 규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사막을 굳이 건너서 이집트인들이 그 문명도 없는 그 새카만 아프리카 흑인들하고 야만인들하고 식인종들하고 교류를 할 필요가 있었겠냐. 근데 그런 주장을 근대 이후에 하죠, 유럽인들이. 그래서 사하라 사막이라고 하는 이 자연 물상, 지형 지물, 아주 자연스러운 지형 지물을 매개로 이집트를 아프리카와 분리시키는 이런 주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이 이집트를 자연스럽게 아프리카하고 분리하는 일종의 어떤 장벽처럼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이집트에서 이제 서쪽으로 사하라 사막이 쭉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자, 서쪽에 보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그 고고학적으로 찾아낸 동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동굴 벽화가 출현하는데, 동굴 벽화의 내용이 수렵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하라 사막에 살던 원주민들이 동물을 사냥하는. 이상하죠? 여러분들, 사막인데 동물이 어떻게 살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의 환경이 늘 사막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기원전 7,000년 전, 8,000년 전 혹은 그 이전에 사하라 사막이 초지였다. 풀이 많았던. 그래서 동물들이 그 풀을 뜯어먹으러 왔고, 그 동물들을 사냥하는
원주민들이 거기에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막이 아니었다면 이집트가 굳이 블랙 아프리카하고 교류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초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가 가능했던 지역이 이집트다.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수단하고 에티오피아를 굳이 분리해서 보는 건 근대적 시각이고, 고대의 관점에서는 이 지역은 하나의 문명권이고 서로 교류를 아주 활발하게 했던 지역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피라미드하고 스핑크스, 요 거성 문명이죠. 지금 현대 공학으로도 과학적 설명이 불가능한 이런 거성 문명을 세운 이집트하고 아프리카 문명을 결합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더 자세하고 흥미롭게 설명을 드리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발명된 이집트의 어떤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